메시, 손흥민 토트넘 당장 떠나라. 토트넘 계약 파토나자 손흥민 이적각 떴다. 대박 소식에 리버풀 맨시티가 환호하는 진짜 이유. 토트넘 손흥민, 31과 나폴리의 김민재, 27가 오는 여름에 FC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뮌헨은 2022-2023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실패하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공격에는 손흥민, 수비에는 김민재로 팀을 재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이탈리아 매체 아레아 나폴리가 지난 11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아레아 나폴리는 이어 손흥민의 자리를 위해 사디오 마네, 30일을 이적시킬 예정이다. 마네는 지난달 12일 맨체스터 시티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 전이 끝난 뒤 라커룸에서 동료인 르로이 사네의 뺨을 때렸다. 이후 동료들은 마네랑 함께 경기를 뛰는 거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네의 자리를 손흥민으로 채울 계획이다. 그는 이미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SV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서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줬다. 뮌헨은 이미 그의 이적료 5천만 유로, 약 728억 원, 준비를 끝마쳤다 라고 말했다. 매체는 또 김민재의 자리를 위해 벤자맹 파바르, 27를 이적시킬 예정이다. 파바르 또한 뮌헨의 신임 감독 토마스 투엘, 50, 전술과 본인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뮌헨은 김민재의 신체 능력에 기반한 경합 능력, 수비 기술, 날카로운 예측력과 집중력, 스피드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파바르보다 팀 수비진을 업그레이드해줄 축구 선수로 점찍었다. 이미 그의 이적료로 6천만 유로, 약 874억 원, 준비도 끝마쳤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흥민보다 김민재의 영입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뮌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주급과 인센티브,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 등으로 설득해 김민재를 영입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2. 토트넘 7위, 8위, 손흥민, EPL 진출 이후 첫 유럽 대항전 무산 위기. 손흥민, 30일 토트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진출 후 처음으로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 리버풀은 16일, 한국 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2022에서 2023 시즌 EPL 36라운드에서 3에서 0으로 완승했다. 커티스 존스가 전반 33분과 36분 연속골을 터뜨리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후반 26분 쐐기골을 넣었다. 7연승을 거둔 리버풀은 승점 65점으로 5위를 유지하며 3위 뉴캐슬과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상 승점 66를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했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 희망도 이어갔다. 현재 리버풀은 2경기, 뉴캐슬과 맨유는 3경기를 남겨뒀다. 리버풀이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고 뉴캐슬과 맨유 중 한 팀이라도 승점 4점 이하를 획득한다면 UCL 티켓이 주어지는 4위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리버풀이 승리하면서 토트넘의 5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 7위 토트넘은 승점 57점으로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해도 리버풀의 승점에 미치지 못한다. 토트넘은 지난 13일 아스톤 빌라에 1에서 2로 패하면서 승점 쌓기에 실패했다. 같은 날 승리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 토트넘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최근 UCL 진출이 무산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UEL 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EPL은 5위와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 우승팀에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준다. 올 시즌 FA컵 결승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맨유가 진출해 있어 토트넘이 6위에 오르면 UEL에 진출할 수 있다. 7위는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UECL에 출전한다. 하지만 토트넘은 6위 싸움도 브라이튼에 뒤처져 있다. 브라이튼이 토트넘보다 2경기나 덜 치른 상황이라 승점을 딸 기회가 더 많다.
토트넘은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8위 아스톤 빌라, 승점 57와 9위 브렌트포드, 승점 53의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 매 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에 출전해왔다. UCL 5회, UEL 2회, UECL 1회 출전했다. 토트넘이 8위로 밀려난다면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후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3. 프로필 사진만큼 강렬한 지미 버틀러의 2023 NBA 플레이오프. 마이애미 히트는 2022에서 2023 시즌 미국 프로농구 NBA 정규리그에서 평균 득점 부문 최하위 109.5점에 그쳤다. 평균 20.1득점을 기록한 간판 슈팅가드 타일러 히로는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오른손 골절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다. 핵심 식스맨 빅터 올라디포는 1라운드 3차전 도중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동부 컨퍼런스 톱시드인 밀워키 벅스를 5경기 만에 탈락시켰다. 2라운드에서는 뉴욕 닉스의 돌풍을 잠재웠다. 8번 시드로 출발해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마이애미는 기세를 몰아 1999년 뉴욕 닉스 이후 처음으로 NBA 파이널 무대를 밟는 8번 시드 팀이 되려고 한다. 마이애미는 18일 한국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2에서 2023 시즌 NBA 플레이오프 동부 컨퍼런스 결승 7전 4선승제 1차전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123에서 116으로 눌렀다. 동부 컨퍼런스 2번 시드인 보스턴은 2라운드에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조엘 엠비드와 제임스 하든이 이끄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따돌리고 2년 연속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한 팀이다. 7차전 혈투를 치렀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우세했고 시리즈 첫 경기를 안방에서 치르는 이점도 있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올해 플레이오프 내내 그랬던 것처럼 주위의 예상을 뒤엎고 원정 첫 승을 따냈다. 이로써 마이애미는 1라운드부터 컨퍼런스 결승까지 플레이오프 시리즈 3회 연속 원정 1차전을 승리하는 진기록을 썼다. NBA 역대 5번째 기록이다. 원정 승리는 하위 시드 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홈 어드밴티지가 없는 상황에서 원정 승리마저 없으면 업셋, 하위 시드 팀이 상위 시드 팀을 이기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1999년 뉴욕 닉스도 마이애미와 같은 길을 걸었다.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 3회 연속 원정 1차전 승리를 거뒀고 파이널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마이애미는 화력전에서 보스턴의 상대가 되기 어려워 보였다. 득점력보다는 변화무쌍한 수비와 조직력을 앞세워 여기까지 온 팀이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1차전에서 힘싸움으로 보스턴을 압도했다. 야투 2점슛 플러스 3점슛 성공률 54.1%, 3점슛 성공률 51.6%, 16개 성공을 각각 기록하며 보스턴 수비를 무너뜨렸다. 마이애미는 전반까지 보스턴의 57에서 66으로 밀렸다. 하지만 3쿼터 12분 동안 보스턴을 46에서 25로 압도하며 흐름을 뒤집었다. 4쿼터 승부처에서는 고비 때마다 지미 버틀러가 활약해 끝까지 리드를 지켰다. 올해 플레이오프 최고의 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미 버틀러의 활약은 이날도 굉장했다. 버틀러는 35득점 7어시스트 6스틸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승부처에서 나온 스틸 2개, 케일럽 마틴의 3점슛을 만든 어시스트, 그리고 승부의 쐐기를 박는 3점슛 등 압도적인 지배력을 자랑했다. 버틀러는 올해 플레이오프 11경기에서 평균 39.5분 출전에 31.5득점, 6.5 리바운드, 5.5 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52.2%를 기록했다. 버틀러는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보다 평균 2배 이상 많은 3.6개의 3점슛을 시도해 37.5%라는 높은 적중률을 자랑했다. 상대의 집중 수비로 공격의 활로가 뚫리지 않을 때 수비수를 근처에 두고 던진 3점슛이 많았음에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다. 버틀러가 이날 기록한 스탯라인,
30득점 이상 -5 리바운드 이상 -5 어시스트 이상 -5 스틸 이상은 특히 중압감이 큰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에서 나오기 힘든 진기록이다. 그런데 버틀러는 플레이오프 원정에서 이 같은 스틸 라인을 벌써 2차례나 작성했다. NBA에서 스틸이 공식 기록으로 집계된 1973에서 1974 시즌 이래 버틀러처럼 플레이오프 원정에서 3055의 5스틸 라인을 2차례 기록했던 선수는 또 있다.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이름,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다. 4. 코카콜라. 가만 안 둬. 김민재 팀 나폴리. 음료사와 한판 붙다. 왜? 엑스포츠 뉴스 김영기 기자. 김민재 소속팀 나폴리가 세계적인 음료회사 코카콜라와 한판 붙는다. 코카콜라가 나폴리 간판 공격수인 조지아 국가대표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7일 이탈리아 레 bombe di 블라드에 따르면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구단주 겸 회장은 코카콜라 측에 크바라츠엘리아의 얼굴을 음료 포장에서 제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나폴리가 지난해 크바라츠엘리아를 영입하면서 선수의 이미지와 광고 권한 등 초상권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구단 주장이다. 현재 코카콜라는 조지아에서 팔리는 음료에 크바라츠엘리아의 얼굴이 들어간 포장지를 만들어 붙이고 있다. 그가 나폴리에서 맹활약, 유럽 무대 정상급 윙어가 되면서 그가 모델로 삽입된 음료의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매체는 덧붙이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계기는 조지아가 16개국이 참가하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21세 이하 U21 유럽축구 선수권을 루마니아와 공동 개최하기 때문이다. 대회는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리는데 두 나라는 물론 벨기에,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잉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등 유럽의 네로라하는 축구 강국들로 모두 모여 우승컵을 다툰다. 이에 따라 조지아 내에서 이 대회 열기를 띄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코카콜라가 조지아 축구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조지아 U21 대표팀 선수들의 얼굴이 들어간 제품을 내놓게 됐다. 하지만 이를 전혀 몰랐던 나폴리는 강력 반발하며 코카콜라에 바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건 크바라츠엘리아 역시 U21 유럽 선수권에 나설 자격은 된다는 점이다. 이 대회는 21세 이하 선수들부터 나설 수 있도록 했지만 예선 시작할 때부터 이 연령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론 2000년 1월 1일생부터 참가가 가능하다. 크바라츠엘리아가 2001년 2월생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론 자국에서 열리는 U21 유럽 선수권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크바라츠엘리아가 일찌감치 성인 대표팀에 합류하다 보니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2019년 이후 U21 대표팀에 들어간 적도 없는 선수인데 왜 얼굴을 집어넣었느냐 라는 게 나폴리의 항의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